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시장이 상승 유지가 잘 되다가 하락으로 혹은 보합 근처로 내려온 상태인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좀 중요한 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인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내려왔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부분이 뭐죠? 예, 거래량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대장 애들은 과연 어떠한 거래량을 만들어줬고 과거 시점의 거래량은 어땠고 현재 시점에 와서는 거래량이 어떻게 많이 다른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대장이든 아니든 코인 시장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포인트가 뭐죠? 거래량인데 무슨 거래량이죠? 예, 팔았냐? 예, 판 내역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대장 애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래량을 얘기하겠다는데 대체 무슨 거래량을 얘기하는지 자 보겠습니다. 요건 비트코인이죠. 그죠? 비트코인인데 얘 흐름이 작년 뭐 겨울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상승세 가다가 지금에서 4월부터는 흐름이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겠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이런 움직임 자체가 그냥 빠지는 걸 떠나서 전 진짜로 누군가 다 팔아 해치웠나? 일단 그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뭔가 부분적으로 거래량이 뭐 퍼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큰 타이틀로 놓고 보면 지금 장세는 뭐예요? 2017년도, 2018년도에 비해서 작년 겨울부터 대세 상승장이 나타났습니다. 코인 시장에.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단기 고점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거의 절반이 내려온 상태예요. 고점 대비해서요. 자, 그러면 자,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누군가 다 팔고 나간 자리라고 친다면 이번 상승장 4월, 5월이 꼭대기였다라고 친다면 반드시 매물대는 나갔어야 정상이다. 자, 그러면 한번 확대를 해서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당겨 보니까 요거 이제 일봉이에요, 일봉. 그죠? 일봉의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놓고 보면 우리가 과거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과거의 이런 흐름들 보시면 어때요? 자, 캔들, 죄송합니다. 예,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던 캔들의 모습,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래량을 보세요. 자, 이때 번쩍였던 거래량에 비해서 최근에 거래량 보세요. 이렇게 몇 배씩, 막 몇십 배씩 올려놓고, 그쵸?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몇십 배 갔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알트코인들 보시면 최소 몇 배에서 몇십 배는 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우리가 분석을 해서 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비트코인을 대장을 좀 봐야 되겠죠. 대장도 보고 알트도 좀 볼 건데, 자, 과연 이때 요런 뭔가 진짜 큰 흐름으로 올렸다가 몇 개월 사이에 바로 하락으로 밀어버렸죠. 그쵸? 이때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에 비해서 올라간 흐름은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창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거는 팩트죠. 현재 와서는요. 현재 와서는 이렇게 올려놓고 거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굳이 얘가 거래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때 한번 발생이 됐어요. 이때 이제 하락이 약간 나타났을 때 나온 거래량인데 그리고 나서 보시면 거래량에 대한 팩트가 없어요. 무슨 팩트죠? 이게 진짜 정리되고 끝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팩트는 없습니다. 뭐든지 코인이나 주식이나 거래량을 자세히 보시면요. 해먹고 간 애들은 그 당일날, 그 당일이라는 게 이제 큰 슈팅이 나온 날을 얘기하거든요. 펌핑이 크게 나오고 나서 몸통을 이렇게 만들거나 진짜 이게 다 빼서 이렇게 만든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크게 실린 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간 거래량이고, 그런 애들은 거의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시 재생이 되려면 그만큼의 거래량이 신규 자금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 당장에 지금 놓고 봤을 때 과거 상승폭에 대비해서 거래량, 이번에 올라간 폭에 대한 거래량 아직 안 팔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자신감 있게. 물론 여기서 더 빠지니 오르니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통을 좀 보자고. 통을, 제가 왜 자꾸 통을 그동안은 짧게 얘기하다 통을 가지고 왔냐면, 부분적으로 얘기를 해드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게 업비트에서 상장되고 나서 기준을 현재까지 놓고 보면 전혀 오른 폭에 비해서 많이 나간 금액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제가 물론 공부하고 별도로 다 소스를 좀 만들어서 본 결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도 보시면 상승폭이 얘도 마찬가지로 작년 겨울서부터 본격적으로 탄력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갔다가 최근에 눌리고 나서 지금은 조금 눌림목에 대한 해소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길게 놓고 당겨서 보시면, 자, 초창기 때 뭐예요?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거래가 많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었죠?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예, 한번 볼까요?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꼭대기에서 물량은 투하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팔아먹을 거면 이 꼭대기에서 뭔가 쏟아져야 된다는 거죠. 뭐가요? 거래량은 뭐예요? 결국은 돈, 들였던 돈을 갖다 위에서 팔았다. 그러면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꼭대기에서 안 팔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쭉 당겨서 놓고 보면, 자, 거래량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자, 일단 가장 핵심으로 보는 부분이 이더리움 좀 몇몇 군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때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 이제 끝났습니다. 1차가 반등이 끝나버렸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거래량 들어온 거 한번 볼까요? 자, 거래량을 이렇게 들어온 걸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왔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더해서 이번 연 초에 대량의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이더리움 상장하고 나서,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 대량의 자금이 들어왔어요. 팩트죠. 자, 돈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봤을 때 거래량 이렇게 나온 애들은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는 이만한 거래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만큼 수익률이 많이 났기 때문에 던지는 물량도 많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밖에 없죠.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작은 거래량이 위에 올라가서는 막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는 이더리움 저 초창기처럼 물량이 좀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얘 현재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 거래량은 뭐예요? 파란색은 다 밑에 빠졌을 때 반등 자리에서 나온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어쨌든 대장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조금 비교해서 봤지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조차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특별하게 큰 물량이 나간 건 없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통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그러면은 문제는 내 코인이 하락해서 그러는데, 비트코인을 통으로 봤을 때 뭐 길게 보면 간다 안 간다,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냐? 당연히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이렇게 털털 털리고 나간 자리가 없습니다. 털 거였으면 얘도 뭐예요? 꼭대기에서 다 털렸어야죠. 그쵸? 꼭대기에서 다 털렸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이만한 게 뭐 하나 나왔어야죠, 거래량이.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더리움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뭐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자, 이 오브스라는 코인을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봉상에서 보시면, 이게 돈줄을 잘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맨날 이제 뭐 그 같은 부분을 강조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그 부분을 자꾸 강조할까라는 부분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때는 초창기죠. 초창기 때는 반등 싹 나왔다가 싹 나왔다가 이제 다시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들어온 시즌을 보면, 시점을 보면 크게 들어온 자리가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400원까지 갔다가 100원대로 다 빠졌어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도 오르고 나서 빠질 동안에 뭐가 있었냐는 거죠. 뭘 이유를 잡으실 건가요? 단지 시장이 빠지니까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나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코인 시장을 걱정하고 내 코인을 걱정을 한다고 한다면, 자, 둘 중에 하나. 자, 요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어, 자, 첫 번째는 많이 하락했다고 매도 매도할까? 자, 이제 요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해서 자, 팔아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될까? 또 하나는 거래량이 어, 매도량이 나가지 않았다면 홀딩이 가능한가? 요 두 가지를 놓고 좀 저는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잡코인이다, 김치코인이다 그러고 뭐 많이 하락했으니까 일단 팔아야 된다, 뭐 시장 더 빠진다, 뭐 그런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하락했다고 매도하냐, 비중은 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오브스라는 코인 많이 급등시켜 놓고 올릴 때 거래량에 비해서 나간 거래량을 계산해 보니까 많이 없다더라. 매도량이 나가지 않았다면, 즉 꼭대기에서 팔아먹었다든지 중간에 내려오면서 크게 정리한 물량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홀딩을 하실 건지, 이 두 가지 하나 중에는 선택을 하고 코인을 접근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통으로 좀 보자고요. 통으로 이런 애들을. 자, 주봉으로 또 다시 좀 짧게 놓고 본다고 하면, 그죠? 하락할 때 뭐가 나갔냐라는 거죠. 하락할 때. 자, 그러면 또 다른 애들도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세타피얼 이번에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간 코인인데, 제가 이는 추세 돌파하면 반등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어쨌든 돌파는 됐으니까 좀 패스하고요. 자, 세타피얼도 보겠습니다. 얘 상장되고 나서 지금 이제 이러고 오른 거 계산하지 말고 상장됐을 때부터 기준을 보면 저는 거래량을 좀 찝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고, 자, 요 거래량이 요 꼭대기에서 700원 근처 혹은 600원, 500원 자리에서 변동 사항이 있나요? 저렇게 많이 사놨는데 많이 사놓고 변동 사항이 있냐고요. 이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주봉에서 한번 볼까요? 주봉에서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주봉상 크게 들어왔던 거래량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최근에 3월부터 4월, 5월 보면 거래에 대한 변동이 있나요? 없어요. 지가 그냥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밀리고 하는 건데, 얘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나간 물량은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에 대한 자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뭐 추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런 내용들을 자꾸 접근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라는 사람은 거래량 기준을 놓고 보니까 확률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높아요.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왜 높은지, 그리고 거래량이 빠져나갔을 때는 왜 투자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예시로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영상에서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세타피엘도 놓고 보시면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최근에 하락된 거,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요, 이거를. 자, 다른 것도 한번 더 볼까요? 제 최근에 이제 시아코인 같은 경우는 좀 공개적으로 했었나요? 이거를 제가 이제 한번 유심히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코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로엑스도
제로엑스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런 애들 보시면은 다 가능성이 보통은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사실 제로엑스 같은 코인도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음봉 크게 나온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신규 거래 아직 안 들어왔다. 들어오고 나서 물량 나갔다. 신규 거래량 들어오면 접근해야 된다. 혹은 2,000원 앞전에 정고점 몸통 기준으로 회복하는지 보고 접근해야 된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때 말씀드렸어요. 그쵸? 신규 물량이 다시 들어오면서 동시에 저항을 돌파된 자리죠. 그때 이때는 내가 잠깐 매매 한번 해봐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온 애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기준으로 보면 이거 팔았다고 봐야 되냐요? 팔았다고? 최근에 또 물량이 들어왔네요. 이런 애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 거래로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사이즈를 보자라는 거죠. 돈에 대한 사이즈를. 그쵸? 예, 요거 말고도 제가 많이 언급드렸어요. 이제 돈에 대한 좀 사이즈를 보자. 거래에 대한 좀 사이즈를 작은지 많은지 정말 팔고 나간 건지 아닌지. 예, 저희 최근에 또 많이 고민하셨던 코인 중에 또 하나가 펀디엑스 아니겠어요? 펀디엑스. 자, 일봉으로 얘 놓고 보시면 일봉. 그러면 얘 뭐 끝났으면 여기서 뭐 해결이 쇼부가 났었겠네요. 이 당시에 뭐가 있었어야죠. 빠지는 거에 집중하자고 제가 한 거는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언급드렸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공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근데 얘는 왜 제가 그렇게 공략하자고 그랬어요? 판 게 없어요. 뭘 팔아야죠. 자, 여기 볼까요?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그냥 최근 걸로만 보면 여기 거래 들어오고 밀어 올릴 날 거래량만 나오고 그 다음은 뭐예요?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거래량 거래 대금이 있는데 빠져나간 거래 대금이 없어요.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코인들에 있어서는 지금 뭐 계속 빠지는데요. 그 기준이 아니고 통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보유할 수 있는 유효가 가능하다, 홀딩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금 시장 체크를 좀 하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많이 빠져서 꿈쩍도 안 하는 애들, 예, 뭐 1, 2% 잠깐 오르고 뭐 3, 4% 오르고 그런 애들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팩트는 뭐였다? 돈이 안 나갔다. 돈은 들어왔는데 돈이 안 나갔다. 그런 애들 많이 보자 그랬죠. 제가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제가 한번 못 간 코인들을 다 한번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골라 놓긴 했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또. 예. 쉽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거는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공개적으로 또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아서 어쨌든 좀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보는 것 자체에도 많이 나간 건 없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팔고 나갔다고 한다면 기사도 막 과감하게 뉴스 과감하게 뿌릴까요? 못 간다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눌리고 오르고 그걸 떠나서 지금 코인 시장 4월에 꺾인 이후에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심리 싸움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심리 싸움전이다. 추세가 하락해서 하락장은 맞지만 뉴스에서 그렇게 쏟아내는 어떤 기사, 정부에서 뭐 조치하겠다, 뭐 코인들에 대해서 뭐 금지하겠다, 뭐 검토하겠다. 저는 심리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코인들 단순하게 그냥 정지 먹어서 끝나버릴까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망한 코인들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제가 상폐된 코인들도 과거 흐름 다 캡처된 게 인터넷에 많이 돌잖아요. 그 찾아보니까 전혀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있죠? 아직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돈이 한번 나갈 때까지는 체크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포인트 삼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체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하락장에서는 제가 이제 6월 말까지는 조정장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7월에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번 주 한 주도 다 지나갔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어, 다 전체 코인들이 주봉을 다시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또 한 주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시장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시작 하락과 상승과 상관없이 전체 흐름장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급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100%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기준에서 체크해 본 결과 이렇게 흐름 간 애들은 반드시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 재반등이라는 게 다시 여기서 그냥 꿈틀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다시 회전돼서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죠. 상승 쪽으로. 그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 그 결과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 당장에 안 올 수도 있고 뭐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회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같이 한번 꾸준히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이렇게 우리가 통으로 한번 계산도 좀 해볼 필요 있다라고 해서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하실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녁 편한 시간 보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